자, 어제 남북이 JSA, 그러니까 공동 이 경비구역에서 초소, 병력, 무기 철수를 완료했다. 도끼 만행 이후 42년 만에 비무장화가 이루어졌고, 또 철원에서 수습 중인 유해 발굴에서 처음으로 한국 병사가 이렇게 유해가 수습됐다. 또 이걸 가지고 이제야 소주 한 잔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문재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위선적입니다. 언제 국군의 날을 챙겼습니까? 언제 한마디로 이 과거 희생당한 한국의 병사들 6.25나 베트남전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기를 했습니까?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역사를 제대로 정의를 했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북한과 필요성 때문에 DMZ 철책을 제거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놓고 평화공원을 만들라고 핑계로 유해 발굴을 하면서 유해 발굴 첫 확인자가 나왔다고 소주를 한 잔 올리게 됐다. 이런 낡은 정말 싸구려 감성은 거듭 치우기 바랍니다. 좀 가정스럽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잡아가십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갔어요. 자, 이 자들이 한마디로 그때 말을 바꾸어서 교묘하게 요리조리 이렇게 도망 다니니까 이제 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자신들도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하루는 북한의 국가가 아니라서 헌법 60조 1항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저들이 과거에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문재인이 자기 자서전에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 전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국회 동의 안 받으려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에서 국회 동의를 언급한 내용에 안 해도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한 직후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문재인이 자기 자서전 운명이라는 데서 남북 간의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문재인이 지 자서전에 그게 2011년에 쓴 자서전일 거예요. 대통령 나온다면서 하나 쓴 게 있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아니라면서 이번에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안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 자서전에 쓴 내용을 지 스스로가 부인을 했어요. 또 2013년에 문재인이 쓴 다른 책에도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썼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2013년 말에 펴낸 책 1219, 그 선거날이죠. 2012년 대선. 끝이 시작이다. 이제 다시 대선에 한 번 더 나가겠다. 이런 말이죠. 책 제목이 끝이 시작이다. 1219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이 NLL을 영해선이라 하는 것은 사실 헌법과 맞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이제 이 상징적인 언급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거죠. NLL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걸로 봅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면 NLL은 한반도를 중간에 자르는 바다 위의 선인데 이렇게 틀린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NLL은 실질적인 영해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어 NLL은 북한도 인정하는 바 남북 간의 불가침 경계선이며 실질적인 영해선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에 있어 북한을 국가로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자, 좌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요. 근데 헌법의 기본 취지가 한반도를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걸 못하지요. 그렇다고 헌법이 틀렸다고 내지르지도 또 못할 겁니다. 근데 NLL 논란이 되었을 때, 자, 한반도를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실질적인 영역에서는 NLL이다. 그럼 서로 안 맞지만은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북한은 사실상 국가가 맞다. 그냥 헌법상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것은 그냥 이루지 못할 상징적인 이야기를 질러반 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책에도 당연히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 문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게 이제 다 지적이 되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란 작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있지만은 북한에 대한 규정이 단순치가 않다.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꾸어서 북한은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제 대변인이 말을 하기가 곤혹스럽게 됐죠. 자, 그래서 또 말을 횡설수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날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이 국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맺은 합의를 국회 동의를 안 받았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해놓고 그때 북한이 국가라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헌법 3조가 이렇게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회 동의 안 받은 것이 위헌이라는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하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그러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또 문재인이 자기 책에서 북한은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과 맺은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는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두 자서전의 이야기 이거하고 지금 아주 곤혹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는 문재인의 책 내용에 대해서 따로 해명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변인이 이 법리를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꼬랑지를 또 설 내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한국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저서 운명을 통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했고 대통령 되고 난 뒤와 되기 전과 말이 이래 달라서 되느냐 했고 한국당은 지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비준에 대해서 또 헌재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도 짜증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처음에는 국가가 아니라서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리가 공색해지니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말로가 따지지 말고 생산적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자, 생산적 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 잘하는 김의겸이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나라의 운영은 법과 헌법에 의해서 가야지
법과 헌법을 따지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고루하면 그냥 평화와 번영이라고 말하는 추상적인 부분이나 너들끼리의 그냥 그런 어떤 이념적 경사 부분을 가지고 그런 거는 복잡하니까 따지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야기를 하면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국가 운영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이런 작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앉아 있어서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서는 국회 계류 중인 걸 국회가 빨리 처리하는 거라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아니, 헌법하고 법률적 관계부터 확실하게 따져야지 필요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적당히 그냥 윈설간 형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용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철저하게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철저하게 따져서 헌법이 미비하다면 개헌을 해야 되고 법률이 헌법에 잘못됐다고 하면 법률을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하고 붙어 먹든지 갖다 바치든지 군사 합의를 해서 안보를 해체하든지 중요한 것은 법률과 헌법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어도 거기에 따라서 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옳은가 틀렸는가는 당신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당신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은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부를 운영하면서 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국가 운영이 법률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생산적 논의라는 말 한마디나 평화와 번영이라는 너들끼리의 너들만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되겠냐는 거죠. 남북관계의 발전이 평화 번영이라는 거는요, 너들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적화고 번영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소설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보따리 싸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것도 말같이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것이 대변인 역할인데 이제 말이 꼬여버려서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으니까 집에 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편으로요, 이 공동군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어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의 인민무력성 부상이라는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제 남북 간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봅니다. 다른 기구들은 다 국정원이 밑에서 구멍을 파더라도 또 더 나아가서 통일부가 뭔 짓을 하고 청와대가 뭔 짓을 하더라도 국방부는 마지막까지 꼿꼿해야 되고 군인들도 꼿꼿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임종석이 헬리콥터 태워가 장갑차 태워서 철원까지 데려가서 국방부가 노는 꼬라지가 더합니다. 나중에요, 똥별들하고 국방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요, 나중에 너들 지금 1, 2년 반짝 높은 자리 해먹겠다고 그러다가 깜빵 가는 수가 생겨요. 특히 국방 관련해서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는 그거는 죄가 커요. 반역죄니 여적죄니 이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국방 관련해서 군복 입고 설치는 작자들은 북한과 관련해서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군복 입은 북한의 인민무력성 부상이라는 옆에서 화기애애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사진이 찍혀가 돌아다닙니까? 이런 걸 바라보는 한국에 와 있는 평택의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군들은 뭘 느끼겠어요? 다 붙어 먹어도 너들은 안 붙어 먹으려고 마지막까지 버텨야 되는 집단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어제 그 베이징의 포럼에서 뭔 소리를 했는가 하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제가 몇 달 전부터 강조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남쪽에 비핵화를 하라는 말까지를 주장하면서 미군이 비핵화를 해야 우리도 비핵화를 하겠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미군이라는 게 한국에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비핵화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도 한반도 비핵화를 말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다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군의 전력을 다 비핵화를 해야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미국이 비핵화를 해야 우리도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측에 지금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이것은 북이 운영하는 관변연구소겠지요. 어제 이 상시안 포럼이라는 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국제적인 안보 포럼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 분야의 포럼이에요. 자, 이런데 한국의 국방부 차관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중국은 적성 동맹국인데, 예? 거기 중국에다가 포럼에, 군사안보 포럼에 한국의 국방차관이 갔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뭔 주장을 했는가 하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남북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미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김정은이 약속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핵 우산을 받고 있으면 이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국의 핵 우산의 포기라는 게 어떻게 포기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반도가 여기 있어요. 남쪽에 한국 위에 미국이 우산 들고 있는 게 핵 우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뭔가 하면 북한이 핵을 쏘는 데 대비해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뭐겠습니까? 미사일 방어부터 포함해서 미국의 전략 핵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전략 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키나와, 구암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날아오는 저 B-52, 또 뭐 B-1B, 이런 또 F-22,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국의 핵 항모, 이런 것들에 핵이 실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아와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뭐 F-22 같은 경우는 아직 핵을,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실른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은 어쨌든 미국의 폭격기들이 한반도로 날라오고 미국의 중단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이 이 한반도 근처로 오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면 결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시키려 하면 동해, 남해, 서해 등의 미군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또 미국의 이 전략 폭격기들이 아예 이 한국 근처에는 오지를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 전략 자산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 이야기하는 동해, 서해, 남해 이런 것은 중국의 앞바다, 중국의 연못이다. 이제 미국은 여기서 사라져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의, 중국의 바로 전방인 평택에 미군이 고립되어 있는데 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핵 전략 자산들도 이제는 못 날리는 겁니다. 그럼 여차하면 평택에 있는 미군 28,000명은 순식간에 북한의 포로가 되거나 한마디로 중국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역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걸 하지 말하면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부분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동해를 놓고 쭉 펼쳐지는데 일본 방어도 포기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북한이 들고 놓을 무기가 뻔한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도 같이 제거하자고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보여요. 자, 지금 한국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고까지 어제
또 중국의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금 수법은 빤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최상위 안보 전략 지침이라고 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목표와 청사진을 담은 지침을 다음 달 초에 공개하는데 거기에 한반도 평화와 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예요. 이제 이 안보라는 부분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라는 안보의 개념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문재인 지가 한 말에 지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횡설수설해버린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국가냐 아니냐 갖고 따지지 말고 빨리 국회가 판문점 선언 동의나 해주라고까지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들은요, 수명이 하루이기 때문에 어제 한 이야기나 그저께 한 이야기나 내일이나 모레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상충되는 부분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지금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하루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매일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